새벽 4시. 아직 캄캄한 하늘 아래 공장 굴뚝은 묵묵히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셋방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온 찬 기운이 영호의 콧등을 시큰하게 만들었죠. 이불 밖으로 내민 발가락은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영호는 이불을 걷어내고 낡은 요 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레 열자 좁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일어났냐? 영호야. 어머니 순덕 씨는 희미한 백열등 아래 쪼그려 앉아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맹물에 가까운 콩나물국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순덕 씨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영호는 물을 한 잔 마시고는 세수대야의 얼굴을 박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잠을 쫓아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요. 아니다. 너는 가서 앉아라. 곧 밥 다 된다. 순덕 씨는 영호의 마른 등을 볼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22살, 한창 먹을 나이인데 아들 입에 밥 한 술 더 넣어주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한처럼 박혔습니다. 낡은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김치, 그리고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영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질이 느려질 때마다 순덕 씨는 애가 탔습니다. 더 먹어라. 영호야, 일하다 배고프면 어쩌니? 이 정도면 됐어요. 엄마, 나중에 또 먹으면 되죠. 영호는 억지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먹고 싶어도 어머니의 근심 어린 눈빛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버지 만복 씨가 나왔습니다. 만복 씨는 말이 없었지만 영호의 빈 밥그릇을 보면 담배만 깊이 빨 뿐이었습니다. 눅눅한 담배 냄새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만복 씨는 순덕 씨가 내어주는 밥을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담배 피우지 마요. 여보, 애들한테 안 좋아요. 순덕 씨의 잔소리에도 만복 씨는 그저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영호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작업복 위로 두꺼운 점퍼를 걸쳤지만 뼈의 스미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벗어나자 공장 굴뚝 연기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뿌연 연기는 마치 이 도시의 고단함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공장 안은 벌써부터 굉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레스 기계가 철판을 찍어내는 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죠. 영호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기계 앞에 서자 익숙한 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묵직한 철판을 기계에 넣고 발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판이 찍혀 나왔습니다. 영호는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정신을 한눈 팔다가는 손가락이라도 날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나온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영호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야학에서 책을 보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식판을 들고 앉자 옆자리에 앉은 동료 김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호 씨, 요즘 얼굴이 더 파리해졌어요. 야학 공부도 좋지만 몸 생각도 해야죠. 괜찮아요, 김 씨 아저씨. 제가 좀 잠이 없어서요. 영호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혀를 끌끌 차며 국을 한 숟갈 더 떠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은 기운이 나는 듯했습니다. 오후 작업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기계의 열기와 소음 속에서 영호는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되자 영호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곧장 집으로 향했지만 영호는 발걸음을 돌려 야학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는 드문드문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야학 간판의 불빛이 영호의 지친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가자 칠판 앞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호는 맨 뒷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영호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언젠가 이 공장을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밤샘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 야학 수업이 끝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영호의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새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잠든 동생 미순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미순이는 오빠의 고단함을 잘 모르는 듯했습니다. 순덕 씨는 영호가 돌아오자 부스스 일어나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배고팠지? 이거라도 좀 먹어라. 식은 밥에 어설픈 반찬이었지만 영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만복 씨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지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순덕 씨는 영호가 밥을 먹는 동안 옆에 앉아 말없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영호는 어머니의 미안함과 애틋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었어요. 가서 주무세요. 괜찮다. 너 먹는 거 보고 자야지. 순덕 씨는 아들이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영호는 억지로 몇 숟갈 더 뜨고는 밥그릇을 밀었습니다. 순덕 씨는 아쉬운 듯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좁은 방에는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방바닥은 금세 식어버렸고 영호는 새벽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책을 보았습니다. 낡은 책상에 앉아 기술 자격증 책을 펼쳤습니다. 복잡한 공식과 도면들이 영호의 눈을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쥐가 벽을 갉아먹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같은 온갖 소음 속에서도 영호는 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새방을 벗어나 가족 모두 따뜻한 아랫목에 발을 뻗고 살 날을 꿈꾸었습니다. 미순이에게는 따뜻한 방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어머니에게는 허리 펼 수 있는 부엌을, 아버지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마루를 선물하고 싶었죠. 그 꿈이 영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영호는 낡은 책장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영호의 기침은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깨면 목구멍이 칼칼하고 가슴께가 답답했죠. 캑캑거리는 소리에 동생 미순이가 뒤척일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기침을 했습니다. 순덕 씨는 아침 밥상에서 영호의 마른 기침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영호는 그저 공장 먼지 때문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공장 먼지 좀 마셔서 그런가 봐요. 영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들이켰습니다. 순덕 씨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죠. 그 손길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도 기침은 영호를 따라다녔습니다. 프레스 기계의 굉음과 철판 찍어내는 소리 사이로 가끔 영호의 밭은 기침이 섞여 들었죠. 옆에서 일하던 김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호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영호 씨, 요즘 기침이 심하네.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김씨의 말에 영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갈 돈도 쉴 시간도 영호에게는 사치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야학에 도착한 영호는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 보니 낡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기술 자격증 시험 공고. 영호의 눈은 그 글자에 박혔습니다. 시험 날짜는 2달 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습니다. 2달.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영호는 그날부터 잠을 쪼개고 밥을 거르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야학에서 수업을 들은 뒤 새방의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새벽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낡은 책은 손때로 까맣게 변했고 중요한 부분은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복잡한 공식과 도면들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잠을 쫓아냈습니다. 시험 접수비와 책값을 모으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영호는 점심 도시락도 자주 비워보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대신
주머니에 든 몇 푼 안 되는 돈을 아껴 시험 비용에 보태는 것이었죠. 배가 고파 속이 쓰릴 때도 많았지만 영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의 눈은 오직 책 속의 글자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아들이 부쩍 야위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동안은 영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죠. 영호야,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없어? 고기라도 좀 사다 먹어야 하는데. 순덕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고기 한 근살 돈도 빠듯한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영호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 제가 요즘 잠을 설쳐서 그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덕 씨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아들의 마른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야학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꺾을 수 없어 애만 태웠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쓸어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복 씨는 공장 일거리가 줄어들어 일찍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찍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소주병이 비워지는 소리, 헛기침 소리가 좁은 집안을 채웠습니다. 순덕 씨는 만복 씨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려다가도 금세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집안의 침묵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밥상 위에도 새방의 작은 마루에도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영호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빨리 자격증을 따서 이 집안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영호는 밤샘 공부로 몽롱한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순간의 피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묵직한 철판을 프레스 기계에 넣는 순간 손가락이 기계에 살짝 스쳤습니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손가락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얼얼한 통증보다 더 먼저 스쳐 지나간 것은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엄마, 아빠, 미순이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가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순간의 아찔함에 영호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알아챌까 봐 얼른 손을 숨기고 조용히 작업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 공장 근처 약국에서 대충 약을 샀습니다. 빨간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약사의 손길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조심해야지. 손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 약사의 잔소리에도 영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붕대감은 손을 작업복 안으로 숨기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밤늦게 새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덕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불을 켰습니다. 영호는 얼른 다친 손을 등 뒤로 감추었지만 순덕 씨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호야, 그 손은 뭐니? 순덕 씨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영호는 얼버무리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하다가 살짝 긁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아들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붕대를 풀어보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가락을 본 순덕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밤새 잠 못 이루었습니다. 영호가 잠든 첫 고른 숨을 내쉬는 동안 순덕 씨는 좁은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들의 다친 손가락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혹시라도 아들이 다시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더 큰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가 문득 영호의 야학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너덜너덜해진 기술 자격증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장은 손때로 얼룩덜룩했고 수많은 밑줄과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책을 펼치자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아들의 고단함이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위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잠과 밥을 포기했을지 순덕 씨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책을 붙들고
순덕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복 씨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미순이는 오빠와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덕 씨는 밥을 먹는 영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너, 이 공부 그만둬라. 영호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의 말을 예상했던 터라 놀라지는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순덕 씨는 영호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몸이 먼저다. 영호야. 이렇게 다쳐가면서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 엄마는 네가 아픈 게 제일 무섭다. 순덕 씨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저 고개를 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만복 씨는 밥그릇만 노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다친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몇 숟갈 더 뜨는 신용을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시험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영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친 손가락은 욱신거렸고 잦은 기침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잠은 턱없이 부족했고 배는 늘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자격증만이 이 고단한 삶을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낡은 책상 위에는 시험 공고문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며칠 남지 않은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이를 악물고 펜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는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영호의 고독한 싸움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영호는 낡은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너덜너덜해진 자격증 책이 펼쳐져 있었죠. 욱신거리는 손가락을 애써 외면하며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며칠 밤낮 이어진 피로가 기어코 그의 눈꺼풀을 짓눌렀습니다. 좁은 새방 안에는 영호의 가쁜 숨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잠결에도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따끈따끈한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새방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는 자신을 보며 엄마와 아빠, 미순이가 박수를 치며 반기는 꿈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만은 가벼웠죠. 꿈속의 환한 웃음이 현실로 이어질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순덕 씨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가 좁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순덕 씨는 영호가 식탁에 앉자마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죠. 영호는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한술 크게 떠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꼭 붙어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영호는 밥을 먹다 말고 순덕 씨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여태껏 순덕 씨가 보지 못했던 해맑고 티 없는 웃음이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밝은 미소였습니다. 순덕 씨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맑고 희망에 차 있었죠. 순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만복 씨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지만 슬쩍 영호 쪽으로 시선을 던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순이도 오빠의 밝은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지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영호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내내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시험장에 도착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영호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읍, 그는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버스 좌석에 기대려 했지만 이미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머, 저 총각 왜 저래? 누가 좀 도와줘요. 하는 소리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영호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창밖의 풍경이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엄마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차려주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엄마의 미소. 영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소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족에게 남긴 가장 슬픈 작별 인사가 되어버렸죠. 영호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순덕 씨는 아들의 싸늘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순덕 씨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죠. 아들의 손에 남아있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야윈 얼굴을 쓰다듬으며 영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된 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복 씨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차마 소리 내지 못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의 어깨는 쉴 새 없이 들썩였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듯했습니다. 미순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병원 복도에는 가족의 슬픔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새방으로 돌아온 가족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영호의 빈자리는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밥상 위에는 영호가 가장 좋아했던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순덕 씨는 영호의 방 한구석에 놓인 그의 자격증 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책은 영호의 고단한 삶과 희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빼곡한 필기와 밑줄이 눈에 들어왔죠.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책을 파고들었을지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순덕 씨는 책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씨는 영호의 책을 매일같이 펼쳐보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흔적을 더듬으며 그는 말없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만복 씨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찍 집에 돌아와서는 묵묵히 집안일을 돕거나 미순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는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조용히 애쓰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 씨는 만복 씨에게 영호의 자격증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만복 씨는 말없이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영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새방 안에는 여전히 영호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가족의 조용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새방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 만복 씨는 영호의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런 만복 씨의 옆에 조용히 앉아 낡은 책에 손을 얹었죠. 아들의 꿈이 담긴 책은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순간이나 사람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